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동족 상잔의 최대 비극 6.25 날입니다. 6.25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한번 할까 고민하다가 잡은 주제가 바로 역대 최대 안보 위협의 최대 약체 안보팀. 그러니까 안보 위협은 정말 6.25 이후에 가장 위협이 최대치로 높아져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일촉즉발 풍전 등화의 대위기입니다. 6.25 이후에 지금처럼 전쟁 위협이 고조된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최대 위기입니다. 6.25 이후에. 근데 우리 안보팀은요, 6.25 이후에 최대 약체팀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대로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장수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25 이후에 우리 국가의 안보 위협, 위기는 역대 최고로 고조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대위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최강 드림팀이 안보팀이 와도 시원찮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안보 라인은요, 역대 최약체 문제가 많은 이런 팀이라서 참 이게 큰일입니다. 바로 총성이 울리면 전부 누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자, 최대 위기라는 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왜? 2차 대전 이후에 냉전만 있었지 실제 강대국 간의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근데요, 지금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만 들어도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강국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평가받았어요. 중국보다. 우크라이나도 강국이에요.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큰 나라인데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도 강대국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도 군사력 보면 대단하죠. 이런 나라들끼리 도처에서 실제 무력으로 열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지금 중국, 대만이 있죠. 중국, 대만.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북한이 어떤 사태를 펼칠지 몰라요. 뭐든지 설마 전쟁하면 다 죽을 텐데 설마 하겠냐? 우리나라요, 역대 전쟁이요, 몇 번? 큰 전쟁만 900번이 넘고요, 1000번 넘어요.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역사적으로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야. 1900 우리가 독립하고 3년간 피비린 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면 55, 25 하면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80년 동안 전쟁이 안 난 게 이상하다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안 난 적이 있었냐고. 100년 이상 전쟁이 없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물론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200년 만에 일어나지만 또 그 사이에도 자그마한 여러 전쟁들은 많이 있었어요. 물론 큰 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역사를 볼 때 전쟁이 없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놔야 돼요. 힘에 의한 평화. 평화는요, 돈이 아니고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돈을 막 퍼주고 돈을 갖다 주고. 옛날에요, 송나라가, 중국의 송나라가 저 거란족,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 금나라 전부 돈 갖다 줬잖아요. 돈 갖다 주고
하다가 이게 송나라 결국 망했잖아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공주도, 여자도 주지, 공주를 막 결혼식 있잖아요. 흉노족, 이런 거 보면 이게 한나라 때도. 그러니까 주로 이게 돈이나 뭐 여자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김정은한테 여자 갖다 바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힘으로만 지키는 겁니다. 힘으로만. 이거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최대 안보 위협이다. 근데 여기에요. 최대 약취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보는 대위기인데 역대 최약체, 이런 게 문제가 많은 무능한, 부패한, 또 이게 편향된 이런 안보팀이 없었어요. 싸울 줄 아는, 전쟁을 아는 이런 놈이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없다고. 전부 범죄자, 투기꾼들 다 모여가지고 이게 퍼주자, 이런 놈들밖에 없다고. 지금 전쟁 경험이나 의지나 전략이나 싸울 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심각한, 전쟁하면 나보면 이게 어떤지 알 거예요. 보세요. 지금 대통령, 일단 이게 어떻든 저떻든 뭐 정당 인정한다는 그 다음 떠나서 일단 이게 법률상 대통령 이재명이가요. 전쟁을 합니까? 이놈이 이게 뭐 손영구 하면서 팔이 비틀었다고 군대도 안 간 놈 아니에요. 전쟁을 안 했냐고. 뭘 알아. 북한에 공작금이나 갖다 주지. 북한에 돈이나 주지. 더러운 평화, 돈으로 산 평화마지. 전쟁 의지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 경험이나.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 능력, 의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전략이나. 퍼주는 것밖에 모르지. 북한에. 더러운 평화, 돈으로 산 평화, 이것밖에 모른다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뭐 될지 안 될지 일단 봅시다. 김민석이 군대 갔습니까? 갔냐고. 이 자각이 뭐 문화원 점거하고 온갖 게 반국가 행위만 했지. 진짜 군대를 알아? 뭘 알아? 전략을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당대표는 정청래에게 뭐 불만 지르지. 군대 갔습니까? 진혁이 2년 살고 군대 안 갔잖아요. 진혁이 2년 살고 안 갔잖아. 정청래. 당대표 한다고 지금 껍적거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 총리, 집권당의 대표가 군대 한 명도 안 갔다 와. 전부 이게 반국가 행위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안보를 전쟁 나면 누가 이게 군인들 지시해가 따릅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가 한 놈도 군대 갔던 놈도 없고 북한이 퍼주기만 하고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짓거리만 했잖아요. 지금 전쟁 나면 미국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재명이, 김민석이 정청래하고 전쟁하겠느냐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전시작전권만 가져오겠다고 뭣도 모르는 놈들이 진짜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설치고 있잖아요. 독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울 놈이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군정, 군령,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는 저 몇 번 이야기했죠. 방위 갔다 왔습니다. 방위. 현역도 아니고 병장 제도도 아니고 일병 제대한 놈, 일병. 방위가 솔직히 말 방위가 군대 뭐 압니까? 군 작전을 뭘 압니까? 아니 국회의원 마음에게 국회에서는 맨날 감심하고 소리만 지르지 뭘 압니까? 실질적인 정말 이게 군대 여러 가지 문제나 작전을 제대로 압니까? 그것도 이게 작전도 짜보고 전쟁도 해본 놈이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군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긴 한데 더 없는 게 안규백이야. 방위가 또 놈이라고 방위. 그리고 이게 군에 대해서 뭘 알았냐고. 국회에서 맨날 소리만 치고 큰 소리만 치지. 아, 심각합니다. 거기에 한 놈 더 위성락이라고 있잖아. 안보실장. 이놈은 이게 그냥 공직에 있을 놈이 아니야. 야, 그냥 너 땅 투기나 해가 막 담 먹고 살지. 네가 왜 공직에 와 있냐? 너 상가 몇 개냐, 집하고? 집 한 10개 되나? 야, 너 상가 몇 개냐? 와, 참 이게 한심하죠. 위성락이 안보실장. 완전히 투기꾼이야. 공직에 있을 놈이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관심은 또 하나 뭐 상가 사가 돈 좀 벌 거 없나? 돈밖에 관심이 없는 놈이야. 아, 상가 몇 개냐고, 너 아파트하고. 한 10개 돼? 몇 개냐? 80억이잖아. 진짜 이게 위성락이 이자도 문제고요. 또 한 명 더 볼까요? 한 2명 더 봅시다. 바로 이게 이종석이 제가 몇 번에게 불가능 이야기했는데 이걸 또 청문회
합의해주고 국민의힘도 문제야.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이게 이종석이가 지금 국정원장의 적임자라고 청문회 채택을 해줍니까? 제가 8불가론 7불가론 이종석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종석이가 지금 이게 국정원장 할 사람입니까? 북한에 퍼주는 북한의 부역자 간첩 의심까지 가는데 이종석이가 지금 이게 간첩 잡는 국정원장을 해야 됩니까? 이 이종석이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재명이 편에 붙어가지고 북한이 그 이재명이 대북 송금할 때도 큰 저는 역할을 했다 보거든요. 필리핀까지 따라간 이자입니다. 이종석이가 진짜 친북, 종북, 좌파인데 어떻게 국정원장을 합니까? 이자가 이게 북한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종석이가. 야, 그 다음에 그 한 놈 더 외교안보 하니까 외무부 장관, 요거는 따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외무부 장관 조현 문재인 때 계속 외교부 1, 2 차관했죠. 이런 자는 또 처음 봅니다. 외무부 장관 조현이가요. 처음에 딱 장관 지명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끝나자마자 미국하고 회담해야 되는 미국을 찾아가야 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현이가 뭐냐면 취임하면 미국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야 조현 미친놈 아니. 그럼 너 전쟁 나면 누구하고 할래? 너 전쟁 나면 중국하고 전쟁해가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전쟁할래? 아니면 러시아하고 할래? 아니면 일본하고 할래? 너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구하고 전쟁할래? 누구하고 할 거냐고. 지금 우리 방위력에 내가 보기에 90% 이상 미국이야. 우리 군인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야. 실전 경험이 없고, 아니, 군대를 갔다가 지금 18개월 몇 달 되질 않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우리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없고, 우리 군인들이 북한 10년씩, 20년씩 근무한 북한 군인을 막아낼 수 있냐고. 더군다나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 가가 피맛을 보고 왔잖아. 실전 경험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피맛을 보고 왔잖아, 북한이. 그럼 누구하고 전쟁할 거냐고. 그래도 미군 밖에 더 있냐고. 봤잖아,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군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쟁 무기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잖아. 그런데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망언 하고요. 조현이가요. 야, 참 그 외교를 하는데 부인이 투기 잘하던데. 와, 진짜 선수 만났대. 이거는 제가 따로 상세하게 보는데 조현이 그 부인이요.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이에요. 상가를 산 게 아니야. 아파트 산 게 아니야. 도로 부지를 사버렸다니까? 와, 도로 부지 사가 대박을 10억 터뜨리던데. 이게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산다는 거는 재개발이 안 되면 다 날리는 거야. 상가나 아파트는 남아있잖아. 상가 아파트는 그 밑에 선수들이 투기하는 거고, 진짜 선수는 도로를 사, 도로. 왜? 싸니까. 또 이게 대박이니까, 싸니까. 도로를 싸게 사잖아. 시세 3분의 1이라고 다. 감정평가할 때. 제가 그건 알죠. 제가 감정원에 강의했으니. 그러니까 도로를 사가지고 이게 대박 터뜨려 버렸잖아요. 한남동에. 조현 부인이. 와, 이제까지 이제 위성락 부인이나 이한주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네. 야, 이한주는 이게 영등포에 상가 2개 샀잖아. 어린 날에. 이한주는. 근데 조현 외무부 장관은 도로를 사가지고 대박을 10배 터뜨려 버렸다. 이거 장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장관하면 정말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는 진짜 잘한 거야. 그래도 이게 문재인 때는 이 정도 투기하면 낭맛이 있거든. 한번 봅시다. 이재명이 어떤지. 본인이 워낙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또 이게 임명 강행할지 안 할지. 하여튼 조현이는 한번 봅시다. 그건 제가 따로 이게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그 다음에 김민석, 정청래, 군면제, 국방장관 안규백 방위. 자, 그 다음에 위성락은 완전히 투기꾼, 안보실장. 그 다음에 또 이게 국정원장, 이거는 거의 종북 좌파, 친북, 북한이 퍼주는 이종석.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투기꾼이면서 반미. 지금 취임하면 미국 가는 게 뭐 필요하냐.
자기들이 못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와, 역대요.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어. 역대 최약체, 문제가 많은 이런 게 범죄 외교안보팀. 이거 가지고 이게 전쟁한다? 큰일입니다. 오늘 6.25인데요. 우리 6.25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데, 정말 6.25 이후에 가장 안보 위협은 고조되어 있다. 근데 우리 안보 라인은 역대 가장 문제가 많은 최약체 범죄 투기꾼 집단이다. 참 이게 큰일입니다. 아직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을 믿고 전쟁이 억제가 되고, 그렇다면 전쟁 안 나는 게 맞죠. 그러게 하는 짓을 보세요. 하는 짓을. 앞으로 그 안보 비용이 급증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재명을 이런 걸 그대로 지켜주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청구서들이 돌아올 겁니다. 방위비 분담이나 또는 미군 철수나 큰일입니다. 진짜 이런 좌파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무너질 대위기에 처해 있다. 심각하다. 이 말씀을 제가 6.25를 맞이해서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6.25 때 정말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우리 군인들, 특히 학도병들,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말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다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최약체 좌파 정권, 이걸 반드시 끌어내리는 게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